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5과목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5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115번은 요 가스 누설 경보기의 요 형식 승인 및 기술 기준인데, 이 경보기의 일반 구조의 그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 분리형 탐지부의 그 외함의 강판의 두께는 1mm 이상 맞는 얘기죠. 다음 2번에 수신부의 그 외함이 요 합성 수지인 경우에는 자기 소화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3번에 가면 요 접착 테이프를 사용해야 하는데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걸 사용해야 돼요? 나사나 아니면 못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그 틀린 것은 바로 요 3번이죠.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면 쉽게 이탈이 되기 때문에 나사나 못을 사용해서 쉽게 고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원의 공급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전원 표시등을 갖다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스 누설 경보기의 일반 구조를 한번 보면은요, 요 강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가 1mm 이상이고, 요 합성 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강판의 2.5배인데, 요 영업용일 경우에는 강판의 1.5배죠. 그 다음에 그 합성 수지, 요 놈을 갖다 사용할 경우에는 자기 소화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나사나 못 등으로 쉽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되고, 요 접착 테이프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전원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 표시등이 설치되는 거죠. 다음은 116번 나가죠. 자, 이 116번은 유도등, 특히 통로 유도등에 대한 그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을 다 고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도등하고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상 요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것만 모두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요 복도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하고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요 계단 통로 유도등은 계단에 참마다 설치하죠. 그래서 요거는 높이 1m 이하 맞는 얘기예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그 다음에 요 계단 통로 유도등 있죠? 요 놈은 둘 다 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그 다음에 이 거실 통로 유도등 있죠? 이 거실 통로 유도등은 요 바닥으로부터 1.5m 요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디귿에 가면 이 거실 통로 유도등 나오죠. 요 놈은 바닥으로부터 1m가 아니고 이게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것은 여기 기억하고 니은이 맞고 디귿은 틀린 거죠. 그래서 그 맞는 것만 선택한 것이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유도등 설치 기준, 요건 달달달달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요 피난구 유도등은 설치 위치가 요 출입구나 부속실의 출입구죠. 요 놈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고요. 그 통로 유도등은 복도하고 그 다음에 요 계단 통로 유도등은 요 1m 이하죠. 바닥으로부터. 그 다음에 요 거실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마다 하고 또 보행거리 20m마다. 그 다음에 요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그 다음에 객석 유도등은 통로나 바닥이나 벽에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유도 표지는 마찬가지로 구부러진 모퉁이마다 설치하고 보행거리 요건 15m죠.
그래서 유도등은 보행거리 20m마다, 유도 표지는 보행거리 15m마다, 유도 표지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17번 넘어가죠. 자, 117번은 판매시설인데 피난기구를 몇 개 설치해야 되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난기구 설치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설치 개수는요, 이 노유자 시설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의료시설에서 노숙의해서 요거는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그 다음에 요 복합용도의 그 층이 있죠. 그래서 복합용도하고, 그 다음에 요 판매시설 해서 복판, 그 다음에 의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서 복판 의무는 요건 8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그 다음에 요 계단실형 아파트 있죠. 요거는 세대별로 1개 이상. 그 다음에 그 밖의 용도는 10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숙박시설 있죠. 단, 휴양 콘도미니엄은 제외한다는 거죠. 우리 리조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리조트가 바로 휴양 콘도미니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피난기구를 추가로 하는데, 이 숙박시설은 리조트 같은 데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숙박시설에는 객실마다 요 완강기나 아니면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갖다가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는 공기 안전 매트를 갖다가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하는데,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 세대로, 즉 경량 칸막이 같은 거 했을 경우에는 이 공기 안전 매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예요? 판매시설이죠. 판매시설. 자, 판매시설은 복판 우유문에서 요 판매시설이죠. 요 놈은 8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각 층에 3000제곱이죠. 그래서 요 3000제곱을 80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3.75가 나오니까, 여기선 반올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절상해서 정수로 표기하면 4개가 되는 거죠. 3.1이 나와도 4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지금 층당이에요. 층당 4개예요. 층당. 바닥 면적이 각 층이 3000제곱이니까 한 층에 4개씩 지금 설치하라는 얘기죠. 다음 118번은 이제 제연설비예요. 제연설비. 또 제연설비인데, 이 화재 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몇 미터 원내죠? 이게 40m가 아니고 60m 원 내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제연경계의 수직거리는 2.5m가 아니고 2m 이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제연경계폭 있죠? 요 제연경계폭은 0.6m 이상이라는 거, 이것도 같이 정리하시고요.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역 하는 거 맞죠? 그런데 복도를 제외한다는데, 복도를 우리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그 배출기, 여기가 배출기라고 하면은요, 이 배출기는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10m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연구역의 구획 기준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그 제연구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는 거.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역 하는데
그 복도를 포함한다는 거죠. 통로상 제한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면 안 되고, 하나의 제한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의 제한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죠. 다음 119번은 이제 비상 조명 등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자, 여러분이 이 해설부터 한번 보죠. 이 비상 조명 등의 그 설치 제외. 그래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즉 여기 거실이 있으면 여기가 출입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그 각 부분으로부터 이 거리가 15m 이내일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보행거리예요. 그 다음에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이니까 머리글자 이용하면 의경, 공의학이에요. 그래서 요 의원, 그 다음에 경기장, 그 다음에 공은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의는 의료시설, 그 다음에 학은 학교의 거실. 여기에는 그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휴대용 비상조명 등 설치 제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휴대용 비상조명 등 숙박시설이나 이 다중이용업소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그 다음에 지하 상가하고 지하 역사, 여기는 좀 병원이나, 영화 상영관 있죠. 영화 상영관이나 대규모 점포보다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보행거리 25m마다 3개 이상,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하고요, 이 영화 상영관은 50m마다 3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상가나 지하 역사가 더 촘촘히 설치하는 거죠.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의료시설의 거실에는 비상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바로 이게 맞는 거죠. 의료시설은 설치 제외 대상이에요. 또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설치 높이는 요거 0.8m 이상, 1.5m 이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에 이르는 그 수평 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인데 15m가 아니죠, 이게. 15m는 맞는데 이게 그 수평거리가 아니고 이게 보행거리죠. 그래서 이게 그 출입문까지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에는 비상조명 등을 설치 예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수평거리가 아닌 보행거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지하층을 포함한 11층 이상의 층에는 60분 이상 했는데, 지하층을 포함한이 아니고, 포함이 아니고, 이게 제외죠.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그 층은 비상조명 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9번은 지금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비상조명 등의 그 설치 기준에서 설치 높이하고 다른 기준이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설치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 그다음에 어둠 속에서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시에는 자동 점등되죠. 즉 벽에 있는 그 부착된 그 비상조명, 휴대용 비상조명 등을 여러분이 그 꺼내면 바로 그 점등이 되는 거죠. 그다음 외암은 난연 성능이 있어야 되고요. 건전지 사용할 경우에는 방전 방지 조치 해야 되겠죠.
120번 나가죠. 자, 120번은 이제 재현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거실의 바닥 면적이 여기 100제곱미터죠. 근데 또 이게 경유거실이에요. 이럴 경우에 최소 배출량. 자, 경유거실이라는 것은 여기에 출입문이 있어가지고 이쪽이 출입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A실이고 여기가 B실이라고 하면 요 B실은 요 A실의 사람들이 피난을 할 때 B실을 갖다가 경유를 해서 바깥으로 그 피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B실이 뭐예요? 이게 경유거실이에요. 피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거실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유거실인데 이 경유거실은 배출량의 1.5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출량 및 배출 방식을 보면은 바닥 면적이 요 4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분의 1세제곱미터의 그 배출량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최소 배출량이 있죠. 요게 시간당 5천이죠. 즉 계산한 값이 시간당 5천 세제곱보다 작으면 5천으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난을 위한 이 경유거실일 경우에는 기준량의 1.5배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그대로 바닥 면적에다가 1제곱미터당 1분의 1세제곱미터죠. 경유거실이니까 1.5배를 해주면 분당 150세제곱미터예요. 이걸 시간으로 고쳐주려면 1시간은 60분이니까 150에다 60을 곱해주면 시간당 9천이 되는 거죠. 즉 계산한 값이 5천보다 크기 때문에 계산한 값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최소 배출량은 시간당 9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요, 40m 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최소 배출량은 45,000 시간당. 그 다음에 재현 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직거리에 따라서 요 배출량이 다 틀리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건 2차 실기 시험 때 이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이 배출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음 121번 넘어가죠. 자, 121번은요, 연결 송수관 설비인데, 최상층의 요 방수구의 그 높이가 70m 이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설치하는 그 연결 송수관 설비의 요 가압 송수장치예요. 여기서 화재 안전 기준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충압 펌프가 기동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충압 펌프는 요거는 예외죠. 얘는 이 주펌프만 한번 기동이 되면 자동으로 정지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충압 펌프는 자동으로 정지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이 펌프의 토출량은 개당식 아파트는 1200리터/분이고 원칙적으로는 2400리터/분이 원칙적인 거고 계단식 아파트만 분당 1200이죠. 그래서 요 2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예요.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 선단의 요 방수압이 0.25가 아니고 0.35 메가파스칼이죠. 그 4번에 펌프의 그 토출 측에는 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후라고 했는데
체크밸브 이전에서 설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해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에요. 그래서 해설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요 가압 송수장치, 즉 주펌프죠. 기동이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 단 요 충압 펌프만 예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서 0.35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되고, 그 토출 측에는 이 압력계를 갖다가 체크밸브 이전에서 설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결 송수관 설비가 요 습식일 경우에는 설치 순서가 여기에 송수구죠. 그 다음에 여기 자동 배수 밸브, 그 다음에 여기 체크 밸브 들어가고 수직 배관 들어가죠. 요건 습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 건식일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에다가 여기에다가 또 자동 배수 밸브를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습식은 송자책, 건식은 송자책자, 요 설치 순서 시험에 잘 나오죠. 그다음에 요 방수용 기구함은 3계층마다 설치를 하고, 그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다 설치. 그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의 요 가압 송수장치, 요놈은 높이가 70m 이상인 소방 대상물에 설치. 펌프의 토출량은 분당 2,400리터가 기본인데 계단식 아파트일 경우에는 절반이에요. 분당 1,200리터 이상. 그 다음에 한 층에 방수구가 3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 개마다 800리터, 계단식 아파트일 경우에는 400리터를 갖다가 가산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최대 우리가 5개까지만 계산해 준다는 거.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의 방수압이 0.35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다음 122번 나가죠. 자, 122번은 연결 살수 설비에서 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갖다 설치할 경우에 화재 안전 기준상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헤드하고 요 부착면과의 그 거리는 55가 아니고 몇 센치? 30cm 이하로 해야 되죠. 그다음에 높이가 4m 이상인 그 공장에는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와 관계없이 106도가 아니고 이게 121도씨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습식 연결 살수 설비 외의 설비는 상향식 헤드를 설치해야 된다. 이게 바로 맞는 답이 되겠네요. 또 헤드의 반사판은 부착면과 10분의 1 이상 경사되지 않게 하는데, 부착면하고 이게 평행하게 설치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그 헤드 부착면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반사판이겠죠. 그래서 이 반사판은 이 천장면하고 수평하게 설치가 돼야 되고, 또 이렇게 경사지붕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사지붕에다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할 때 여기 반사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반사판하고 요 경사 지붕하고 서로 평행하게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헤드의 설치 기준, 반경 60cm 이상 공간 유지, 부착면과 30cm 이하.
살수가 방해가 될 경우에는 그 아래로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최고 주의 온도에 따른 표시 온도, 이거 여러분이 이미 다 암기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습식하고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예요. 즉 건식이나 뭐 준비 작동식, 뭐 일제 살수식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 헤드를 갖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외가 3가지가 있어요. 드라이 펜던트 헤드 사용할 경우, 그 다음에 동파의 우려가 없을 경우, 그 다음에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향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헤드의 그 반사판은 부착면하고 평행하게 설치한다는 거. 다음에 123번. 자, 비상 콘센트 설비예요. 그래서 이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이 전원 회로에 대한 설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 맞죠. 그다음에 콘센트마다 플러그 접속 차단기, 요게 틀린 거죠. 요게 바로 배선용 차단기 설치해야 되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아야 돼서 요게 바로 틀린 답이에요. 전원으로부터 각 층에 콘센트에 분기되는 곳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 하마 안에다 설치. 전원 회로는 이제 단상만 설치하게 돼 있죠. 220V짜리 용량은 1.5kV 이상. 그래서 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기준 보면은 각 층에 전원 회로는 2개 이상. 그다음에 그 단상 교류를 설치하고 전압은 220V, 공급 용량은 1.5kV 이상,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 콘센트마다 요 배선용 차단기 설치, 충전부 노출되지 않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풀박스는 철판을 사용하는데 두께가 1.6mm 이상, 그 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는 비상 콘센트 10개 이하,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의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죠. 다음은 124번 나가죠. 자, 124번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대한 그 화재 안전 기준인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동축 케이블의 그 임피던스는 45ohm이라고 했는데 45ohm이 아니고 55ohm이죠. 증폭기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전원 표시등. 그 다음에 전압계 설치해야 되죠. 전류계가 아닌 전압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자, 지상에 접속하는 설치하는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 다른 용도 사용되는 접속 단자에서 1.5가 아니고 5m 이상 거리 둬야 되죠. 4번에 분배기라는 것은 신호의 전송로가 되는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하고 신호 균등 분배, 이게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해서 여러분이 요거 정리를 해야 돼요. 누설 동축 케이블하고 요 접속 단자. 그래서 4m 이내마다 고정시켜야 되고, 이 고압의 전로가 있을 경우에는 1.5m 이상 이격해서 설치. 단 정전기 차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 근데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자, 임피던스는 50ohm으로 할 것. 접속 단자 설치 위치는 0.8m 이상 1.5m 이하. 지상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 다른 용도의 그 접속 단자로부터 5m 이상 이격. 그 다음에 요 증폭기 잘 나오죠.
전원은 축전지나 아니면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 표시등하고 설치. 그 다음에 비상 전원의 용량은 30분 이상. 그 다음에 요 전원 있죠. 하나 추가 요새 전기 저장 장치라는 게 별도로 하나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5번이에요. 자, 125번은 이제 연소 방지 설비죠.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연소 방지 설비는 송수구로부터 살수구역 안내 표지를 몇 미터 이내냐면 이거 3미터가 아니고 이게 1미터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방화벽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 차단제로 마감해야 되고요. 배관 방식은 습식 외의 방식으로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방수 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 방지 설비요 전용 헤드일 경우에는 2m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있죠?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1.5m 이하죠.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의 그 송수구 설치 기준을 보면은 소방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 그 다음에 눈에 띄기 쉬운 보도나 또는 차도, 송수구는 구경 65mm 쌍구형, 송수구로부터 1m 이내에다가 안내 표지 설치하는 거죠. 이 송수구는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그 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의 배관 설치 기준. 그래서 그 수평 주행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 그 다음에 전용 헤드의 수하고 배관 구경이 있죠. 그래서 이건 32, 40, 50, 65, 80mm죠. 그래서 설치가 가능한 헤드의 개수는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4개에서 5개, 그 다음에 6개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가로넣기로 이제 1차에서, 2차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소 방지 설비의 방수 헤드 설치 기준, 전용 헤드일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일 경우에는 1.5m 이하. 그다음에 이 살수 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 방향으로 350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하되 살수 구역의 그 길이는 3m 이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 시설의 구조 원리는 전부 다 뭐예요? 화재 안전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재 안전 기준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 5번째 과목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는 별도로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2차 공부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거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